왜 아직까지 울세라냐? 10년 동안 정말 하나도 안 늙은 거야.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너무 양아치잖아, 그렇게 하는 거는. 병원이 있어요. 양아치 병원 내가 어딘지 알고는 있는데 굳이? 난 이거 다 맞아보고 하는 소리예요.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죠. 면적이 줄어드니까. 기획사 연습생들이 많이 와서 헛소리도 하고 음담패설도 하고 욕하고 이러면 어떤 장비 맞지 말고 어떤 장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험하지 울세라를 그 조합을 따를 자는 아직은 확실하게 없어요. 단언할 수 있을 정도. 리프팅 간단하게 시작해 볼게요. 이제 노화의 진행 방향은 이 아래쪽이다. 아래쪽으로 하고 앞으로. 그래서 리프팅 시키는 방향은 뒤로 위로 당기는 거예요. 뒤로 위로. 그럼 이제 울세라 얘기가 나오는데 울세라 설명하려고 내가 실험을 한 거예요. 오징어 피대기 오징어잖아요. 우리 피부랑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껍데기는 근막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허연 거 보이세요? 이게 근막이에요. 근막. 질긴 부분. 근데 오징어도 보면 그 막이 싸고 있잖아요. 안에 구멍이 이렇게 돼요. 면적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지지인대가 잡고 있다고. 지지인대가 이 오징어를 잡고 있는데 면적이 그만큼 줄었어요. 그럼 지지인대 있는 부분은 약간 흐물거리지만 고정일 거 아니에요. 귀 앞이랑 이런데 고정이잖아요. 고정인데 면적이 줄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죠. 면적이 줄어드니까. 원래는 나이 들면서 늘어졌을 거 아니에요. 면적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공간이 빌 정도지만 줄어들고 나면 이만큼이 모자른다고. 땡겨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구울 정도의 온도도 아니고 콜라겐 리모델링 결국 일으키는 원리라서 1대1로 매칭시키기는 어려우나 이해를 돕자고 하자면 이런 거예요. 끌려 올라가는 위치, 리프팅이 되는 원리. 울세라 도자가 이렇게 울세라 도자가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도자는 트랜스듀서 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초음파가 나가는 거야. 직접 초음파라 그랬잖아요. 초음파는 매질을 젤리 같은 걸로 해야지 돼요. 공기가 중간에 끼면은 초음파가 나가질 않아요. 통과를 못해. 그래서 우리 애기들 산부인과 초음파 볼 적에도 젤리 같은 거 바르고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에너지가 다 전달이 되니까.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점이 찍히는데 요 깊이가 보통 4.5mm 짜리 많이 쓰고 3.0mm 짜리 많이 쓰고 1.5mm 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1.5mm, 3mm, 4.5mm가 있어요. 그러면 음파, 소리인데 소리가 에너지가 한 점에 모아지는 거예요. 한 점에.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고기가 익으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살코기가 익으면 허옇게 변하잖아요. 계란 익히면 어떻게 돼? 흰자를. 허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점 단위로 이렇게 익는 거예요. 익어.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지. 하지만 안에는 익었지. 근데 4.5mm면은 여기에다가 쌌을 경우에 근막 바로 위에요. 그리고 얼굴 위쪽으로는 피하 지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보통 한 3.0mm를 사용한다고요. 1.5mm는 우리 얼굴이 보통 피부가 1mm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진피에 들어가요. 피부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피부에다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술이 되게 많잖아요. 얕게 할 수 있는 거는 써마지도 있고 되게 많다 보니까 주로 울세라는 4.5mm하고 3.0mm를 훨씬 많이 사용을 해요. 이쪽은 얼굴 하단 부위 많이 사용하고 3.0mm 얼굴 상단 부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적절히 컨비네이션 해서 사용해야지 되겠죠. 근데 하다 보면 이 코아굴레이션 포인트가 근막층이 아니라 근막층 바로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피하 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층에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방이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울세라를 잘못 맞으면 볼이 꺼졌네 이렇게 되겠죠. 뺨 꺼짐이 이렇게 누구나 다 오는 거거든요. 여기 다 온단 말이에요. 노하우가 충분한 병원에서는 그 밑에만 시술해요. 그러면 지방은 여기는 녹으면 어때요? 마른 사람도 여기는 약간 지방이 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른 사람도 여기는 시술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른 사람 여기다 지방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땅콩형 얼굴에서 밑에 튀어나온 게 좀 줄어드니까 오히려 V라인에 가깝게 되고 너무 많은 샷수가 아니면은 얼굴살이 없는 사람들도 울세라가 가능하다. 얼굴살이 좀 많은 사람은 울세라가 훨씬 좋겠죠. 많은 샷을 충분히 넣어주면은 지방 소실도 일어나고 처진 것도 올라가고. 울세라랑 똑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슈링크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사실은 슈링크도 완전 명품 장비거든요. 슈링크 말고도 비슷한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아직까지 울세라냐? 일단은 울세라는 비주얼리제이션이 돼요. 초음파를 내가 보면서 할 수 있어요. 근막층에 정확하게 때려야지 이 효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장비들은 아직까지 비주얼리제이션이 안 돼요. 매 샷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처음에 딱 봐놓으면 어느 레벨에서 내가 타겟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가장 강한 파워가 한 포인트에 1.2줄 가량 되는데 슈링크는 가장 강한 게 1.0줄이에요. 근데 가장 강하게 안 하면은 솔직히 슈링크랑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가장 강하지 않게 하면 뭐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나는 내 손님한테는 가장 강하게 해요, 보통. 대신 강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요. 아프고 부어요. 아프고 붓다 보니까 이제 미리 얘기를 해야죠, 설명을. 아프기 때문에 주사 마취를 할 거다.
많이 붓을 거다. 많이 안 붓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붓는 거는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울세라 하나도 안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그 소리는 뭐예요? 약하겠다는 소리지. 그러면 그럴 바에는 슈링크를 하지. 이왕 울세라 비싼 걸 할 거면 최대 강도로 하는 게 맞다. 절대 화상을 입지는 않으니까. 물론 이게 너무 얕게 시술된다든지 그러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보려면 화상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하게 해야지 된다. 아니요, 주사 놔달라고 하면 되죠. 아플 수가 없지. 다 끝나고는 약간 얼얼한 정도지. 난 이거 다 맞아보고 하는 소리예요. 다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아플 일이 별로 없어요. 맞을 때 아픈 거지. 시술을 할 때 아픈 거지. 울세라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완전히 이해가 됐나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1.5mm짜리 팁도 있다고. 이 울세라 장비를 파는 멀치에서는 1.5mm 팁을 엄청 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1.5mm를 거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소프웨이브라는 장비가 있어요. 1.5mm만 원통형으로 한 번 쏠 적에 울세라 5살 쏘는 효과를 내주는 소프웨이브라는 것도 있고, 타겟하는 층이 써마지랑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나한테는 없는 거죠. 근데 1.5mm 팁도 잘 사용하면 써마지가 내는 효과를 울세라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 회사에서는 자기네 걸로 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층에는 3.0mm, 4.5mm로 하고 얕은 층에는 1.5mm로 해갖고 다 끝낸다. 1000샷 이상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써마지를 하고 깊은 층 위주로 울세라를 하는 걸 좀 더 선호를 해요. 그거는 개인적인 호와 불호인 거지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적절히 조합해서 쓴다. 그게 가장 내 고객한테도 가장 낫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써마지인데 바람 빠진 농구공이랑 바람 빠진 실리콘 공이랑 바람 빠진 풍선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피부가 얇고 취약하면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쭈글쭈글해지겠죠. 하지만 농구공 바람 빠졌다고 모양이 이상해지나요? 짱짱하죠. 그런 것처럼 써마지를 받아가지고 피부가 짱짱해지면은 약간 볼륨이 빠진다고 한들 모양이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써마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 아까 제가 울세라는 머스를 싸고 있는 막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근막까지. 근데 페이셜 팁 해봐야 레이저 표피, 진피까지. 진피 중간까지. 보통 한 2.3mm까지 들어간다 그래요, 에너지가. 하지만 써마지 팁은 되게 차갑거든요. 가스 쿨링이 되기 때문에. 차가우니까 화상을 안 입히고, 표피 하단하고 진피 상부 여기만 주로 열을 가해지니까 여기에서 타이트닝이 되는 거예요. 스킨 타이트닝. 아까 울세라는 근막을 지지기 때문에 끌려 올라간다, 리프팅이지만 얘는 피부 타이트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겹치지 않는 써마지 리프트는 뭐냐? 타이트닝만 돼도 간접적으로 리프팅이 되죠. 탱탱해지는 것만 해도. 그 다음에 울세라도 리프팅 되니까 당겨지니까 피부가 좋아져 보이는 효과는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의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겹친다. 그래서 약간의 아쉬운 부분을 조합해주는 것이 나는 가장 이상적인 시술 조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써마지 팁이 아이 팁하고 페이셜 팁이 있고 바디 셀룰라이트 팁이 있는데, 바디 팁은 사실은 요즘은 사실 거의 잘 안 써요. 가끔씩 사용합니다. 주로 쓰는 거는 페이셜 팁이에요. 페이셜 600 팁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 팁도 꽤 써요. 요즘은 찾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페이셜 팁은 얼굴 전체 하려면 한 600 정도 들고, 목까지 하려면은 900. 그 다음에 1200은 뭐 600샷을 2명에서 나눠 쓰기도 하고, 나는 강하게 할 필요 없다. 그냥 많이 쏴달라. 조금 약하게 해가지고 다 쏴주면 덜 아프게 똑같은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많은 샷으로 나눠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덜 아프게 시술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너무 비싸죠. 1200샷을 하려면 의사 입장에서는 600샷보다 2배의 시간이 들어가니까 팁값도 더 비싸고 그러니까 좀 비싸지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는 나는 600팁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나은 것 같긴 해요. 아이팁은 225샷하고 450샷이 있는데, 이 눈꺼풀 바로 위에 있잖아요. 아마 안쪽에 여기 바로 가까이까지 정밀하게 리프팅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써마지밖에 없어요. 써마지 아이팁밖에. 그리고 원리는 우리 몸은 이렇게 근육이 있고 피부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 콜라겐 파이버들이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게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열을 가하면 이 콜라겐 파이버 따라서 전기가 확 흐르면서 여기가 뜨거워지거든요. 얘가 다시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이 느슨해졌는데 이게 콜라겐 리모델링이 되니까 다시 타이트해진다. 그래서 젊어 보인다예요. 물오징어가 있어요. 얘네를 살짝 데쳤어요. 탱탱하고 동그래졌어요. 이렇게 모양 유지가 잘 돼요. 이 똑같은 오징어예요. 실제로 데친 거예요, 내가.
딱 맞는 비유인 거예요. 이게 원리가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징어 흐물덩거리는 애를 살짝 데쳤더니 모양도 동그랗게 잘 유지가 돼. 우리 몸이 흘러내리잖아요. 노화에 의해서 얇아지고 흐물덩거리는 건데 써마지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피부도 살짝 동그란 모양 유지도 잘 되고 짱짱해지는 거예요.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오징어 데쳤을 때 느낌이랑 똑같은 거지. 눌렀을 적에 탱탱한 느낌. 이게 써마지의 결국 원리다. 그리고 써마지도 어떠냐면 충분한 강도로 하지 않으면은 이 비싼 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것들도 많은데 굳이? 우리나라 것들은 강한 강도로 하면 안 되느냐? 일말의 찝찝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써마지와 같은 강도로 우리나라 거를 하다가 얘가 만약에 일정한 강도로 에너지가 안 나가주면은 너무 세면은 화상 입을 수 있고 너무 약하면 효과가 적을 수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그게 밝혀졌다거나 입증됐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써마지는 내가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사용해오면서 검증이 됐잖아. 거기에 대한 디바이스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우리나라 장비는 그 정도 강하게 사용했을 때에 대한 믿음까지는 없는 거야. 만약에 최대 강도로 했다가 조금만 더 강하게 나가버리면은 확실하게 화상을 입혀버리는 꼴이 되니까 약간 나로서는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좀 싫은 거지. 그래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약하게 우리나라 거를 하거나 텐서마주로 사용하는데 제일 좋은 걸 원한다면 난 써마지를 한다. 그 다음에 써마지도 주사 마취를 통해서 충분한 강도가 아니면 돈값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주사 마취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고객들은 아프다고 쌩 난리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주사 마취마저도 덜 아프게 해요. 마취 칵테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사 마취 자체가 훨씬 덜 아파요. 근데 주사 마취를 하는 자체에 대한 주사에 대한 공포감도 있고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하는 곳들은 주사 마취를 안 해. 그냥 막 해.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다고 난리를 쳐. 마음이 약해져. 점점 2.5에서 2.0으로 낮췄다가 그래도 아프다 소리 지르면은 1.5로 낮추고 나중에 0.5로 끝낼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써마지는 효과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써마지 유저 미팅 같은 데 가거든요. 의사들끼리 사용하는 모여서 얘기하는데 주사 마취를 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어떤 강도로 하냐 그랬더니 2.5로 한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 식힌 다음에 쏜대. 차가우니까 TV. 그럼 시간이 서너 배가 걸려요. 근데 이게 600샷 아무리 빨리 해도 30분인데 서너 배가 걸리면 2-3시간 동안 이걸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화상만 안 입히면 되는 거지 이걸 너무 차갑게 한 다음에 다시 뜨겁게 하면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죠. 온도가 내려갔는데 원래 온도까지 올리는데도 에너지가 반이 쓰여버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올리는데 반밖에 에너지가 안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갑게 하는 거는 화상만 안 입으면 되는 거지 이걸 한참 동안 문지르고 있어갖고 피부가 충분히 차가워진 다음에 쏘는 거는 나는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강도를 자기는 4.5로만 받았대요. 4.5 100% 화상 있거든요. 2.5로도 화상 있는 판국에 4.5가 웬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무빙을 심하게 하는 경우, 움직이면서 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에너지만 전달이 되는데 쭉 미끄러지면은 에너지가 분산이 되니까 효과는 좀 적어지겠죠. 저도 이제 무빙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주사 했는데도 아프면 약간씩 무빙을 하긴 하는데 무빙 해가지고 하면 그런 강하게 하는 경우들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태깅으로는 무조건 화상 입혀요. 그 정도 강도는. 근데 이게 내면이 다 있어야지만 여기에 에너지가 고루 전달이 될 텐데 무빙하다 보면 한 군데 뜨겠죠. 닿는 면적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열 발생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화상의 위험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무빙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조금씩만 움직여야지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리턴 패드는 보통 등짝에 붙이게 돼 있는데 리턴 패드를 발끝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 발생이 적은 거야. 멀어서. 그래놓고 강하게 한다고 쇼잉을 하는 거지. 나는 강하게 한다라고. 양아치 병원이 있어요. 양아치 병원 내가 어딘지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강도를 높여서 해도 열 발생은 똑같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강하게 한다라고 어필하고 그 광고 툴로 삼더라고요. 우리는 최고로 강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홍보를 하더라고요. 너무 양아치잖아. 그렇게 하는 거는 등짝에 붙이라고 회사에서 가이드를 주는데 이상한 데 붙이고선 자기네가 뭐 마치 강하게 하는 척 하는 경우도 있죠. 의사들끼리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랑 비슷하냐면은 내가 예전에 타던 벤틀리가 300km까지 나와 있거든요. 속도계가. 근데 300km로 달릴 일은 없어요. 피부가 너무너무 두꺼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 있을까봐 만들었나 보죠. 근데 울세라 같은 경우는 최대 강도로 해도 리밋이 걸려 있어가지고 괜찮다. 다들 1년에 한 번 얘기하지만 1년 내내 최상의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내가 보니까 2-3달 후부터 6개월 내외까지는 최상의 상태가 되고 6개월부터 서서히 원래대로 되기 시작해가지고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원래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써마지 울세라만큼 많이 아프지 않은 뭐 온다나 티타늄이나 뭐 인모드나 소프웨이브나 이런 거 한 번씩 받아주면 1년 버티는 것 같다. 1년 후에 왔는데 1년 전보다 더 나이 들었다는 느낌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 되게 많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써마지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적에 강남역에 있는 모 피부과 선생님이 10년 동안 자기 고객의 얼굴을 매년 찍어가지고 매년 한 번씩 써마지 받으시는 분인데 10년 동안 정말 하나도 안 늙은 거예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더 좋아졌죠. 스킨 부스터 종류도 되게 많아졌고 디바이스도 되게 많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다. 다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써마지밖에 없을 적에는 울세라 별로라고 계속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어느 날 울세라도 샀어요. 그러니까 써마지 울세라 둘 다 좋다고 그 다음에 막 영상을 찍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거를 설파를 하는 거지. 자기만 생각만 갖고 있으면 좋은데 설파까지 하는 거지. 어떤 장비 맞지 말고 어떤 장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다 가지고 있고선 뭐 특정 장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나마 신뢰가 가는데 써마지밖에 없으면서 울세라는 없으면서 울세라는 별로고 써마지만 좋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신뢰가 좀 덜 간다는 거지. 그분이 거짓말했다고 솔직히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는 진심을 다해서 영상을 찍은 거야. 나중에 장비를 다 사고 보니까 둘 다 좋은 거야. 그러면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뀐 거야. 아직까지 둘 다 갖추고 있는 병원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게 있나요? 젊은 사람. 그냥 젊은 네. 20대? 굳이? 20대 초반. 왜냐하면 25세부터는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20대 중반 초반 돼서도 해달라고 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누가 그러냐면 솔직히 말하면 기획사 연습생들이 많이 왔어. 왜 그러냐면 자기 돈을 안 내거든. 그래서 비싼 거 해야 되겠거든. 회사에서 해주니까 내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도 일단 해달라고. 돈을 누가 내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 애인이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제일 좋고 제일 비싼 걸 선택하거든요. 내가 굳이 필요할까요? 그랬는데 일단 해주세요. 이거는 커플링 겔 같은 오일을 바르고 뎁스가 정해져 있어요. 파고드는 뎁스가. 피부에다가 요렇게 돌리면서 써거든요. 여기만 포커싱 되게끔 돼 있는 거지. 전자레인지 이만한데 뚝배기 돌려가지고 빙빙 돌리는 그 정도가 얼굴을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파가 엉뚱한 대로 튀지 않고 바로 요 피부 뎁스 여기까지만 들어가게끔 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런 걱정은 전혀 걱정할 바가 아니다. 70대 후반, 80대 초반 정도까지도 관리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프고 멍드는 시술을 추천 잘 안 해요. 피부 관리, 레이저 토닝, 색소, 보톡스 가끔 이 정도 추천하는데 어르신들은 본인의 병을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그 심장약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멍이 들면 진짜 고약하게 들고 잘 없어지지도 않는데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꽤 많아요. 70대 중반 이후로는 이 시술 저 시술 잘 안 권해드리고 꼭 하고 싶은 거 위주로만 추천드리지만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 몇 개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소프트한 거 위주로만 추천을 하죠. 겁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60대 중반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요즘은 60대들도 워낙 젊으시니까. 나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수면 마취하면 내가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아팠던 기억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하면 무의식 중에 막 움직여요. 그래서 시술하기 너무 힘들어요. 헛소리도 하고 음담패설도 하고 막 움직이고 욕하고 이러면 물론 얌전히 잘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훨씬 나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수면 마취가. 나는 수면 마취 해서도 주사 마취는 꼭 합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강도로 시술 못 해요. 그래서 그걸 미리 다 설명드려요. 그래서 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도저히 그 주사 공포를 못 견디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해야지 뭐 어떡해요. 방법이 없는데. 써마지 카피들이 지금 낸서티도 있고 텐서마도 있고 올리지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얘네들도 전부 다 ITB 있어요. 근데 왜 아직까지 써마지냐 계속 뭐 그 이유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되게 오랫동안 검증이 됐잖아요. 한 20년간 검증이 됐고 나가는 에너지의 정확도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재현성, 타당도 이런 게 있거든요. 똑같은 강도로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확신이 훨씬 더 생긴다? 그런 게 있고 실제로 해보면 여기에 나오는 2.0, 플러런스 2.0하고 우리나라 장비 2.0하고 강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혼란도 약간 있다. 확실히 써마지가 우위다. 차이가 날 정도로. 되게 많이 새로운 것들이 나왔지만 써마지 울세라를 그 조합을 따를 자는 아직은 확실하게 없어요. 단언할 수 있을 정도. 나한테 와서 안 해도 되니 꼭 제발 정확히 알고 가서 돈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피부와 돈은 모두 소중하기에 빅보스 올림. 그러니까 원장님 나중에 며느리한테 시술해준다면 뭐 해주실 거예요? 써마지 해준다니까? 써마지랑 보톡스 해줘야지.